국민연금은 어차피 고갈될 테니 그 돈으로 차라리 개인연금에 몽땅 쏟아붓는 게 낫다. 이 말에 고개를 끄덕여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대부분이실 겁니다. 실제로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가 불안하다는 생각에 많은 분들이 개인연금을 유일한 희망으로 여기고 노후를 설계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만약 2025년을 기점으로 이 모든 전제가 뿌리부터 흔들린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과 개인연금에 대한 맹신이 오히려 우리의 노후를 위험에 빠뜨리는 가장 큰 함정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단순 비교를 넘어 이 거대한 전환점에서 우리의 연금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완전히 재설계해야 하는지 그 냉정한 현실과 해법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얼마 전 저와 상담했던 한 자영업자분이 이야기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50대 후반의 자영업자 김영철 씨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뼈에 사무쳐 있었죠. 나라가 어떻게 될 줄 알고 그걸 믿나. 입버릇처럼 말하며 매달 나가는 보험료를 아까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국민연금은 최소한만 유지하고 가게를 운영하며 모은 돈 대부분을 전문가가 추천하는 고수익 보장 개인연금 펀드에 쏟아부었습니다. 연간 900만 원 세액 공제 한도를 꽉 채우는 건 기본이고 여유 자금이 생길 때마다 공격적으로 추가 투자를 감행했습니다. 그의 통장 잔고보다 불어나는 펀드 수익률을 보며 든든한 노후가 눈앞에 그려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경기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가게 운영이 어려워졌고 당장 다음 달 직원 월급과 임대료를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된 겁니다. 기댈 곳은 오직 개인연금뿐이었습니다. 그는 피눈물을 머금고 노후의 꿈이었던 연금 계좌를 중도 해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은행에서 입금된 금액을 확인한 김영철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좋지 않은 시장 상황에 원금 손실이 발생한 것은 물론 그동안 연말정산 때마다 쏠쏠하게 돌려받았던 세액 공제 혜택과 불어났던 운용 수익에 대해 무려 16.5%의 기타 소득세가 벌금처럼 빠져나간 것입니다. 노후의 희망이 그의 발목을 잡는 무거운 족쇄가 되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김영철 씨처럼 국민연금의 가치를 낮게 평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고 있던 그리고 2025년부터는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될 국민연금이 진짜 힘이 있습니다. 바로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절대적인 안정성, 내가 죽을 때까지 마르지 않는 종신 지급, 그리고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이 실제로 오르는 가치 보존 기능입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최근 발표된 2025년 국민연금 개편안입니다. 핵심은 보험료율을 13%까지 올리는 대신 우리의 노후 수령액과 직결되는 소득 대체율을 43%로 상향하고 무엇보다 국가의 지급 보장을 법률에 명문화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내 연금은 반드시 나온다는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법적인 약속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KDI 같은 국책 연구기관 역시 이번 개편이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크게 높였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금이 고갈된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아마 이 질문이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기존 예측으로는 2055년경 기금 소진이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2025년 개편으로 기금 소진 시점이 2071년으로 무려 15년이나 연장되었습니다. 재정 안정성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화되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기금이 소진된다고 해서 연금을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 거둔 보험료로 그의 연금을 지급하는 부가 방식으로 전환될 뿐 연금 지급 자체가 중단되는 일은 없습니다. 여기에 국가 지급 보장까지 법으로 명문화되었으니 못 받을 것이라는 막연한 공포는 이제 현실적인 근거를 잃었습니다.
오히려 강화된 혜택과 안정성을 냉정하게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와 김영철 씨의 안타까운 실수를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새로운 현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김영철 씨의 실패는 개인연금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우리 노후의 단단한 기초가 되어야 할 국민연금을 무시하고 보완제인 개인연금에 모든 것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개인연금은 잘 운용하면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김영철 씨의 사례처럼 원금 손실의 위험과 중도 해지 시의 치명적인 불이익이라는 명확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5년 이후 현명한 노후 설계의 핵심은 국민연금 대 개인연금이라는 대결 구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강화된 국민연금을 우리 노후의 주춧돌, 이자, 최후의 보루로 확실히 세우고 개인연금은 그 위에서 추가적인 여유 자금과 세제 혜택을 얻는 스마트한 도구로 활용하는 역할 분담 전략이 절실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실행 지침입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국민연금을 최대치로 끌어올리십시오. 먼저 국민연금공단 앱이나 홈페이지에 접속해 나의 예상 연금 수령액을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아마 생각보다 금액이 늘어나 있어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가입 기간을 한 달이라도 더 늘릴 방법이 없는지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혹시 과거에 신청하지 못했던 군복무 크레딧이나 출산 크레딧은 없으십니까? 특히 2025년 개편으로 첫째 아이부터 출산 크레딧이 적용되는 등 혜택이 확대되었으니 놓친 부분이 없는지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이것은 돈 한 푼 안 들이고 내 평생 연금을 늘리는 가장 확실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실행 지침입니다. 개인연금의 목표를 다시 설정하십시오. 이제 개인연금의 목표는 국민연금을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한 생활비 20에서 30%를 품위 있게 채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으로 매달 150만 원이 기초생활비가 보장된다면 개인연금으로는 취미생활이나 여행을 위한 월 50만 원 정도를 추가로 확보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목표를 현실적으로 낮추면 아주 중요한 장점이 생깁니다. 더 이상 수익률에 조급해하며 무리하게 고위험 상품에 투자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IRP와 연금저축을 합쳐 연 900만 원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선에서 안정적인 상품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며 꾸준히 운용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것이야말로 김영철 씨와 같은 뼈아픈 실패를 막는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최근 전문가들은 가장 안정적이면서 효율적인 노후 자금 포트폴리오로 국민연금 60%, 개인연금 40%의 황금 비율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으로 기본적인 의식주를 완벽히 보장하고 개인연금으로 여유롭고 품위 있는 삶을 누리는 이상적인 구조입니다. 특히 50대 이상 은퇴를 목전에 둔 시점이라면 이 비율을 더욱 보수적으로 조정해 국민연금 비중을 70%까지 높이고 개인연금은 30%로 가져가는 것도 현명한 전략입니다. 이 나이에는 이미 쌓아놓은 자산을 공격적으로 불리는 것보다 안정적으로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수익률 몇 %의 밤잠 설치기보다 국가가 보장하는 평생 소득의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해야 할 시간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는 국민연금에 대한 깊은 불안감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그 불안감 때문에 때로는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더 단단해지고 더 신뢰할 수 있게 된 국민연금이라는 새로운 현실 말입니다. 이제 선택은 명확해졌습니다. 불신과 공포에 기반한 투기가 아닌 정확한 정보와 신뢰에 기반한
설계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튼튼한 주춧돌 위에 내게 꼭 맞는 아름다운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가가 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노후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든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시는데 작은 등대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십시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나눠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